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 원래는 분양을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들어갈까봐 전매로 넘길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투기의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투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대출에다가 자금 더해서 홈테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세보증금에 자금 더해서 갭투기를 가든가 마지막으로 분양권, 분양받아서 여기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분양권 투기가 보통이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거의 뭐 실거주니까 완전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만약 거주할 지역도 아닌데 홈테크로 해서 가격 띄우기를 막 동탄처럼 유도하고 이런 경우에는 투기로 볼 수 있겠죠. 갭투기랑 분양권 투기는 워낙 유명한데 지금 뭐 갭투기는 어느 정도 막혔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 투기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늘 나온 거죠. 오늘 정책 내용 보면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간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가 언제까지예요? 준공 나서 입주하고 등기까지 치고 나서 잔금까지 다 내고 그 다음에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죠. 분양권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기 살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고 그 집을 가지지도 않을 건데 권리만 받은 다음에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가격을 거품을 끼게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실거주들이 부담이 커지는 동안 이들은 이 프리미엄을 챙겨가지고 빠지는 거죠. 가격만 띄워놓고서 본인들은 이익 보고 빠지는 동안 피해는 누가 본다? 실거주들이 본다. 갭투기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6개월의 전매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선 그랬을 때 20년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급이 부족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죠. 그럼 뭐가 문제냐? 4명 중 1명이 분양권 프리미엄 먹기 위해서 투기성 청약을 한 거죠. 대전, 세종 이런 데 심하잖아요. 여기 지금도 가격 오르고 있죠. 광, 서울, 세종 이렇게 투기 많이 들어간 지역들 이쪽 중심으로 많이 올랐더라. 청약 경쟁률이. 그러면은 첫 번째 실수요들이 청약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로 실수요들의 부담이 늘어나더라. 이들이 가격을 띄워놔가지고 저 투기 수요들이 안 들어갔으면 당첨될 수도 있던 사람이 몇천에서 몇 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양권 투기는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였죠. 보면은 지역별로 청약 경쟁률 지금도 과거에도 특히 작년에 청약 경쟁률 대전 같은 데 높았잖아요. 작년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대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 투기라는 게 뭐 5억짜리 집이 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정도 보통 내죠. 잔금 30%.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계약금 10% 5천만 원만 내고서 중도금 뭐 대출로 때우고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1억을 붙였다. 수익률이 200%가 되는 거죠. 다음 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6억에 사는 거니까 20% 비싸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5천만 원 가지고 200%에서 1억 더 붙여서 1억 5천에 판 거니까 엄청난 이득을 남겨먹은 거죠. 투기할 때 사용한 자금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한다?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태까지 이게 추진이 잘 안 됐고 그러니까 뭐 다음 국회에 넘어가서 법안 발의하고 찬반 투표해서 뭐 넘어가고 여러 가지 해서 시행령까지 개정되는데 8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땠어요 그동안? 전국 분양권 전매 69만 건 2017년에 2012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전국에 23만 4천 명이 분양권 2회 이상 거래했다. 그리고 21회 이상 전매 1번이 팔고 2번한테 팔고 3번한테 팔고 그러면서 21번째까지 이상 판 게 109명이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 한 거래자가 89번이나 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분양권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투기판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보면 어때요? 시흥 같은 경우 수익률 얼마나 남냐? 진짜 실제로 계약금 4,100만원에다가 수익이 3억 5천이 나왔더라. 분양가 4억 1천만원인데 피만 3억 5천 붙었더라. 양도세 많이 떼죠? 분양권 같은 경우 50% 떼더라도 수익률이 426%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억 1천만원에 분양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 인간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다음에 프리미엄을 이만큼 붙여서 팔았으니까 3억 5천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 거죠. 물론 이 사람도 다음에 또 분양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분양권을 샀다가 또 분양권으로 팔기 위해서 이 가격까지 지불했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결국 죽어나는 건 누구예요? 진짜 실거주들이 저렇게 가격 올리고 있는 거 피해를 많이 보죠. 전매 풀리니까 뭐 의정부 후천 분양권 억대 웃돈. 실질적으로 이 억대 웃돈이 붙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바보 이론 때문이죠. 보통 실제 가치는 여기인데 내가 요 가격에서 해서 처음에가 분양권을 이렇게 팔았다. 이 가격에 나는 이 가격에 샀다가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지. 그러면 또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지. 이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산 사람은 이 가치인데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사는 셈이고, 이 사람들만이 이만큼의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보면은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전매 제한 풀리자마자 웃돈 1억 매일매일 신고가. 즉 이 중에서 몇몇 건은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투기 조장. 예를 들어서 옆에 분양 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분양권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옆에 내가 1000세대 분양한다.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아파트보다 옆에 분양이랑 많이 비교를 하죠. 관계인이나 법인 같은 거 세워가지고 사들여서 가격 1억 띄우면은 요 1000세대도 가격 띄울 수 있잖아요. 이런 조장하는 프리미엄도 많더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기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가치가 있는 데다 그러면서 가격 띄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큰돈 벌고 빠지는 거죠. 평택 같은 경우 31개월간 집값 17% 하락에다가 플러스 미분양 무덤이었죠. 근데 뭐가 됐어요? 분양권에 웃돈이 붙고 있다. 지금 실거주였으면 미분양이 났을 리가 없죠. 지금 분양권에 웃돈 붙을 정도로 실거주들이 분양을 받았으면 당시에도 미분양이 날 일이 없었죠. 그런데 미분양 무덤에서 갑자기 서울이나 거기서 수용성까지 규제가 들어가니까 평택에 갑자기 분양권에 웃돈이 붙기 시작한다. 이거 뭐예요? 들어오는 수요들이 다 투기 수요들이다. 마지막에 물리는 실수요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어디? 미분양이었던 전북에 억대 웃돈 바람이 불고 있다. 조장하고 있죠, 기사들이. 그러면서 미분양 많았던 지역에 지금 웃돈이 붙고 있다는 거. 평택과 똑같이 투기 수요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자, 보면 어때요? 안산 그랑시티하이 16년에 분양해서 20년 2월에 입주하는데 분양권 고려 안 뜨다가 입주 시기 다가오니까 엄청나게 띄우기 시작하죠. 뭐 신안산선 효과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 가격 계속 이렇게 띄우더라. 4억 3천만원대랑 4억 5천만원대 그랑시티하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 띄우고 있죠. 안산만 그래요? 요거 신안산선이라는 그 호재만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전,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가격 쭉 올리고 여기도 막 떨어졌다 뭐 올리는데 최근 뭐 이렇게 떨어진 거 한 건은 있지만 이렇게 가격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이파크시티 불법행위 28건. 이전에 전매가 풀리자마자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다? 그 이전에 미리 불법 전매 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 대전 계속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도안신도시 분양 엄청 많았죠. 그럼 건설사들이 가격 계속 띄우겠죠. 그러니까 이때 미리 계약을 해놓고서 이때 와서 걸리니까 이때 와서 넘겨주기로 한 거. 그게 이때 몰리는 거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 가격 띄우면서 실수요자들만 비싸게 산다. 그래서 이제는 뭔지까지예요? 분양권 따내려고 위장결혼, 광교, 동탄, 서울. 광교랑 동탄이 왜 그렇게 저한테 치를 떠는지. 광교랑 동탄이 당연한 가격이라고. 광교는 뭐 판교보다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 동탄은 또 광교보다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고 담합이 끊이지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경제 위기든 규제 강화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인근 다 떨어지는데 호가락이 늦다. 그런 경우는 투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뭔 짓 했어요?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 뭐 위장결혼은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청약통장을 사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엄청 많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부럽고 엄청 많죠.
실거래, 탈세 의심, 835건 적발, 불법행위 대응반, 특사경. 결국엔 나왔다. 근데 특사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크시티 같은 경우 4월 29일인데 적발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짓거리 하고 있다. 자, 부평 어때요? 떴다방 해서 불법 전매, 지자체 단속할 것이다. 그래서 송도 뭐 이런데 프리미엄 1억 원 이상 주겠다는 떴다방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가격 띄우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가격 띄우고서 1억 원 이상 줘가지고 사게 되면은 다음 분양 나올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격 띄울 수 있더라. 그리고 막 프리미엄 1억 해놓고서 자기한테 한 1,000만 원 떼달라고 그러죠. 저 떴다방들이 오히려 투기꾼들보다 더 앉아서 돈 버는 인간들이죠. 조장은 다 해놓고. 저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좀 더 세져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1억인데 3천만 원 벌금이면은 나 같아도 프리미엄 1억이니까 한 5천 정도 내고 3천 벌금 내더라도 2천은 남잖아요. 요거를 전액 몰수라든가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그렇죠. 자, 평택 4천이죠. 마이너스 P까지 붙었다. 작년 1월에. 그래서 갭투기꾼들 비상 났었는데 지금 막 프리미엄 붙고 있다고 하죠. 문제는 분양권 투기를 해서 실수요들만 피해보느냐, 마지막에 산 사람들도 피해본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짜리 해서 5천만 원에 사가지고 요거를 7천만 원에 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에 샀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3천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 3억짜리 단지인데 나머지 2억 7천을 마련을 해야 되죠. 대출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분양권 투기하는 사람들은 계약금만 겨우 맞춰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안 팔리면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예요? 요게 미분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나중에 분양권 안 팔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400 몇 % 이익 봤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판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분양권 쏟아져 나오겠죠. 8월 전에. 왜? 8월 전까지는 호도를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물론 하겠지만 이 거래들이 앞으로 수요가 없죠. 쏟아지는 건 둘째치고 수요가 없죠. 수요가 없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지금 분양권 투기가 굉장히 위험했던 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분양권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올해 분양권 투기가 굉장히 위험했다. 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을 하나를 받았더라.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얘를 팔 때 3주택 계산에서 양도세 플러스 20%포인트가 붙는다. 그리고 얘를 팔았다고 치고 여기는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원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혹은 장특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얘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얘부터 먼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년 되기 전에 원래 분양권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이거를 잘 모르고 분양권을 산다. 첫 번째는 더 남겨먹기 위해서 산다. 예를 들어 평택이나 그 지방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서울 쪽이나 뭐 이렇게 실거주들 많은 곳에 분양권을 사는 것은 앞으로 내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청약 가점이 높고 청약 경쟁률이 높으니까 분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분양권으로 피 주고 샀다.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이. 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8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양 소장 몇 번이나 제가 TV에서 봤는데 엄청 거슬리는, 저 사람이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운석이 떨어지면은 운석이 희귀 광물로 오른다. 뭐 지진이 나면은 공급 부족으로 오를 거다. 엄청나게 또 지어대면은 개발해서 오를 거다. 뭐만 하면 오른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게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심리. 항상 분양가 상한제부터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료 가지고 와봤어요. 자료. 제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자료 가져온 거 여러 가지 있었죠. 첫 번째, 공급 부족 없었다. 일시적인 게 밀어내기로 인한 일시적인 부족이랑 그 다음에 리먼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나서지 않았던 거. 이거 두 가지가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 났었는데 요것만 해결되고 밀어내기 끝나니까 거의 1년도 안 돼서 회복됐죠. 두 번째, 청약 가점 올라간다? 서울 중심 40점대도 충분히 가능했었죠. 당시에. 그 다음에 가격 오른다? 그때 제가 그래프 보여드린 거 있죠. 이렇게 분상제 해제. 약간 이렇게 됐죠. 분상제. 시행 기간 동안에 안정되다가 해제하니까 올랐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 다 빼놓고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공급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서울에 비싸게 청약하고 비싸게 분양을 받는 거예요. 박댕길 기자
돼지털 여기 항상 이런 거 올리죠. 제대로 된 공급 없이는 역효과 난다. 새 아파트의 인기를 막는데 큰 역할은 할 수 없다. 새 아파트 지금 서울 같은 데 떨어지고 있죠.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 봉쇄됐지만 여전히 뜨겁다는 거. 이거 첫 번째, 서울 신축은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함랩장 규제를 피해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이거 분상제 피해서 밀어내기 분양하는 건데 모든 규제는 다 그거 규제 때문이야 하고 몰아붙이려고 지금 분양권 전매 금지 때문이다 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어떤가? 원천 봉쇄됐지만 여전히 뜨겁다고 하죠. 자, 왜 뜨거운가? 작년 초랑 지금을 따져보면은 인구는 줄었죠. 그리고 공급은 늘었죠. 고덕지구도 들어오고 강동구 쪽에 공급 많이 입주도 많이 됐고. 그러면은 더 공급 부족인 거는 작년 초 때예요? 아니면 지금이에요? 공급 부족이 심각했던 거는 작년 초, 가장 심각했던 게 재작년이었고 2017년, 2018년이 제일 심각했고 작년이랑 올해 되면서 점점 풀리죠. 근데 작년 초에도 분명히 공급 부족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청약 경쟁률은 어떻게 됐다? 지금 서울 청약 경쟁률 31.6에서 8.6까지 떨어졌다. 37.5에서.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저 양아치 소장이 하는 얘기가 공급 부족 때문이다?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사태 때문이다?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여전히 뜨거운 것? 이거는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산다. 그리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뜨거운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허그 분양가 규제 안 들어갔다. 그래서 인근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나왔으면 분양이 됐을까요? 자,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 봉쇄됐지만 인근보다 저렴하죠. 근데 수도권 어때요? 인근보다 저렴한 게 나와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숨기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개뿔도 모르고서 전문가인 척 한다든가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분양권 전매 거래 현황 볼까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하반기 때 올라간다. 어디서? 수도권에서 늘었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공급 부족 호도하니까 막 늘었는데 결국에는 몇 명 없죠. 그러다가 12월에 한번 치고 올라갔지만 지금 가격 상승 기대감 떨어지니까 분양권 전매 거래가 떨어지고 있다. 즉 무슨 소리예요? 황금성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예정이다. 마찬가지죠.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분양권 전매를 유도한다. 분양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나올 호도 뭐가 있을까요? 8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안 되죠. 그 이전에 했던 것만 전매가 되는 거잖아요. 금 전매라든지 희소성 높은 분양권 하면서 호도하는 애들 많이 나올 거다.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분양권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인간들이 보면은 해당 지역 부동산 조회수 얼마 안 나오고 정보 안 알려주고 분양권 좋다, 우리 동네 좋다 이런 부동산들에서 많이 내놓죠.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저거 사는 거 바보짓이죠. 왜? 첫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 분양권 전매가 막혔어요. 수도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만약 서울이라면 그러면 내가 잔금까지 내고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주변보다 매덕 싸니까. 물론 그 가격도 떨어질 것이지만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겠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 외곽지역, 특히 아무런 잔금까지 낼 필요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투기 세력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투기 세력이 감소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은 보통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분양권들, 이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 뭐가 된다? 수요가 감소하죠. 왜 이걸 분양권을 사요? 미분양을 사든가 뭐 청약 경쟁률 낮으니까 프리미엄 안 붙은 아파트를 도전하지 분양권에 프리미엄 주고 사진 않겠죠. 그러면은 지금 분양권 가진 사람들이 희소성 높은 분양권 이래가지고 팔면 정말 대박인 거고 사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이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떨어진다. 마피아 많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P 아파트.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수요가 줄어들면은 마피아 출몰 지역이 된다. 그래서 프리미엄 떨어지고 마이너스 나오면 마피아 되는 거다. 중요한 거는 분양권에 투기 수요가 빠지면 실수요가 당첨 기회가 높아지면서 분양권 매입하는 실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분양권 안 나오더라도 다음 거 또 도전하면 되고 어차피 가점 낮아지고 청약 경쟁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 프리미엄 역시 당연히 떨어진다. 여기까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만든 이유는 오늘부터 8월 혹은 그 이후까지라도 희소성 높은 분양권 하면서
이 프리미엄 잔뜩 붙여서 그걸 산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검단 얘기 계속 하셨는데 검단 플러스 검암, 저번에 검단 신도시에 인근에 있는 검암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단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병원이 형이 선전하는 검암 엄청나게 호도를 하고 있죠. 자, 검암은 일단 둘째치고 검단 어떤 도시였어요? 미분양 무덤이었죠. 여기가 청약 경쟁률이 갑자기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고 하는 이유가 뭐다? 다 투기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단하고 검암 지금 여기에 저게 적용된 다음에 이후에 청약 경쟁률 계속 올라가고 프리미엄 계속 붙을 수 있을까요? 실거주가 적은 동네다. 대부분이 투기 수요들이다. 그러면은 분양권 전매액 떨어지면서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진짜 실수요들은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옆에 미분양도 나고 그러면은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이 프리미엄 다 사라지고 앞으로 건물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잔금 못 내는 건물도 꽤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야 돼요, 여기를? 모든 지금 청약이 과열된 지역, 평택이나 특히 원래 미분양 무덤이었는데 갑자기 그 늘어난 검단, 평택 이런 데들은 분양권을 피 주고 사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 앞으로도 희소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분양권 사라. 지금이라도 당장 사라. 이런 이야기 혹은 분양권 투기 아직도 뭐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겠더라. 기존 내용은 이거고 법인 얘기 오늘 법인도 발표됐거든요. 묻혔는데 1분기에만 13,000채 산 법인 제재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한다. 이거 오늘 발표됐습니다. 법인으로 매수하는 거. 법인 매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법인 매수 요 자금 조달 계획서 중에 하나가 뭔 짓을 하냐면은 주택이 있는데 법인에 떠넘기고 다시 분양을 받아서 무주택 만든 다음에 분양권 투기를 간다. 앞에 거랑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법인에 넘길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이 짓거리 되겠어요? 분양권의 투기 수요 더욱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인 법인 만들고 그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고 건설사들이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가격 띄우기도 들어가고 법인 사업자 만들어가지고 주택수 계속 그쪽으로 떠넘기면서 무주택 혜택 받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질까요 하는데 문제는 아까 거래량 보셨죠? 거래량 감소하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가격에 팔리느냐. 부동산 투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첫 번째는 황금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가격 올라갔다고 불안하신 분들 황금성 엄청 떨어졌죠.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가격이 4억이 올랐어요. 가격이 4억이 올랐는데 팔리진 않아.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샀다가 얘가 10억짜리가 됐을 때 가격은 4억이 올랐는데 보유세 늘어나고 이런 여러가지 부담은 생기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10억 자산가인데 라면 먹고 살아야 돼요. 대출 갚느라. 그런 투기꾼들 되게 많다니까요. 보유세 늘어나면서 팔려고 지금 있는 힘껏 다 모아가지고 자산은 늘어났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거 갚느라 버거운 사람들 많아요. 이러면서 뭐가 나와요? 경매, 공매 많이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번 달에 보유세율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보유세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까지 이미 그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세율 그거 통과 안 해도 내는 보유세는 똑같아요. 세부담 상한이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그게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조금 더 버티고 있고 왜? 5, 6월까지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뭐 어차피 금매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7월부터가 더 위험이에요. 이때 분상제 들어가잖아요. 분상제 이후에 가격이 떴냐? 안 떴어요. 금방 안정됐어요. 이번 9.13 이후 때처럼 다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분양권 호도는 늘어나고 분양 청약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미분양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분양권 호도는 싹 들어갈 것이다. 그때까지 미분양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 호도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니까 저희는 항상 투기꾼들 어떻게 지금 팔아라 지금 사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어디가 투기하기 좋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딱 저희는 항상 기준 실거주로 잡는데 실수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때쯤 되면 분양권 호도가 사라질 건데 앞으로 더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사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유튜버들도 계속 그렇게 호도를 할 거고 투기 관련 전문가들 방금 양아치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넘어가시면 안 된다. 분양권 투기를 해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 중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거 넘어가지 마시고 기다리셔라. 또 안 잡히면 더 규제 들어갈 거고, 거기다 경제 상황 지금 주가 살아나고 있고 하더라도 미국 실업률 역대 거의 지금 대공황 이후 최대 찍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또 확진자 한 명 돌면서 굉장히 위험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값이 오르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런 호도에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재빨리 다뤘으니까 분양권 투기 혹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 그것도 내 집과 떨어진 안 좋은 지역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약 경쟁률 더 떨어질 거고 청약가점 더 낮아질 거니까 점점 더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훨씬 더 기다리시고, 떨어지기 기다리시는 분들도 최소 3, 4년은 기다리셔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